반갑습니다. 네, 11월 23일 수요일 마감 시황 브리핑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금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660여 개, 하락 종목 210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1080여 개, 하락 종목 350개입니다. 수급을 살펴보시면 양거래소 모두 외인의 순매수세가 좀 들어온 모습이고 개인의 순매도세가 좀 나왔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매도세가, 코스피에서는 매수세가 좀 이어진 모습이고 비차익 순매수 역시 매수세가 좀 이어지면서 증시의 상승세가 나와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금일 환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이 5거래일 만에 약세가 좀 나왔어요. 큰 약세는 아닌데 아무튼 5거래일 만에 한 5원 정도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다. 이러한 약세 모습은 아무래도 다음날 우리 이제 한국 시간이죠. 오전 4시에 FOMC 회의 이제 의사록이 공개되니까 그것에 대한 긴축 속도 조절론이 이제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결과 이제는 그 금리 인상 폭이 좀 제한적일 수가 있고, 그러면은 환율의 약세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러한 이슈 속에 약세가 나왔겠죠. 전날 뉴욕 증시 역시 달러 인덱스가 좀 약화된 모습이 나와줬으니까요. 자, 일단 조금 국내 증시의 움직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분봉으로 보시면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코스닥은 좀 일관된 상승세가 좀 나와줬습니다. 어떤 것처럼 전날 뉴욕 증시처럼 나스닥을 한번 볼까요? 그쵸? 전날 나스닥처럼 일관된 상승세가 나와줬어요. 나스닥뿐만 아니에요. 다우도 똑같이 지속적인 강세가 나와줬다. 지수가 아이고 다우 지수가 왜 안 보이냐? S&P 500도 그쵸? 다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일본어 바꿔. 아이고. 네. 그래서 다우 역시 이렇게 똑같이 이런 상승세가 나와줬고 나스닥도 그러고요. S&P 500도 똑같은 모습이 좀 이어졌습니다. 근데 코스피만 유독 좀 약세가 좀 이어졌는데 이러한 모습은 솔직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요. 왜냐면은 지금 코스피가 좀 자세히 보시면 8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음봉 출현은 솔직히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금일 상승 종목이 무려 1,700여 개가 1,700여 개가 넘습니다. 1,700여 개가 넘는 지금 상승세가 나와줬는데도 코스피에서 음봉이 나와줬다. 그렇게 당연히 웃고 넘길 순 없죠.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 조금 아쉬움이 큰 건 어쩔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한 차례 반면서 분명 더 상승세가 나와줄 수가 있고, 코스피가 금일 좀 약세, 그러니까 음봉이 나와준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면은, 일단 제가 장 초반 아침 라이브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가 5일 평균선 위로 안착시켜 주냐 이 유무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일단 5일 평균선도 안착을 좀 못 해줬습니다. 그쵸? 대표적인 그러한 이유로는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FOMC 회의를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불확실성 요소가 있다. 만약에 정말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좀 더 대두된다면은 추가적인 약세가 나와줄 수 있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좀 사전에 방지하는 건 나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일단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게 그렇게 썩 나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코스피에서 약간 음봉이 나온 게 좀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도 내일 나올 의사록에서 확실히 12월 달에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발언이 나온다면은 저는 이번 주 안으로, 그러니까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 안으로 한 차례 큰 상승세, 그러니까 양봉이 하나 좀 출현될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또 다른 점은 금일 네옴시티 관련주 얘기를 한번 드려야겠죠. 네옴시티 관련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네옴시티 관련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리는데 일단 그 전에 그걸 제가 빼먹었네요.
그래서 내일 이제 한국 금통위도 있단 말이에요. 저희 이제 우리도 아마 빅스텝이 아닌 베이비 스텝 0.25%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가장 높긴 합니다. 현재로서는 아마 미국에서 어떠한 발언을 하든 간에 아마 우린 독자적으로 지속적으로 0.25%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커요. 이유는 간단하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는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가계부채가 많고 부동산에 대한 그 가계부채에 대한 몰빵이 너무 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0.25% 달러 그러니까 금리 역전 현상이 있는 건 좀 아쉬움이 크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뉴욕 이번에 FOMC 회의 이사록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번 우리 한국 금통위에서의 내용도 한번 바뀔 수가 있다는 점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옴시티 관련주가 일단 전날이죠. 전날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던 네옴 모듈러, 뭐 금강공업을 필두로 덕신 하우징, 범양건영, SY 등 이러한 종목들의 수급 이탈이 없었습니다. 그쵸? 최근 네옴시티 관련주들을 보면은 수급 이탈이 없어요. 지속적인 강세가 나와주는 모습이고 이것뿐만 아니죠. 뭐 다른 그 밖에 여러 네옴시티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수급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네옴시티 관련주가 재차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말이 있었죠. 12월 다음 달에 좀 더 네옴시티 관련 이슈가 수주 관련 실질적인 빛을 볼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좀 다음 달에 조금 더 기대가 되고 있고 조금 더 그러니까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매수하시라는 건 아니고 좀 아직까지 테마가 죽은 테마는 아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국내 증시 최근 코스피의 외인 수급을 보시면 자 2거래일 연속 외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코스피가 약간 좀 퐁당퐁당 거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2거래일 연속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5거래일, 그렇죠? 6거래일이네요. 6거래일 만에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는 점은 아주 좀 긍정적인 신호예요. 그리고 양거래소 모두 팔고 11월 11일 이후죠. 보이시죠? 이때 이후로 외인이 양거래소 모두에서 매수세가 나온 게 처음입니다. 그렇다는 것 역시 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외인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충분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 증시에 어떤 이슈가 있었나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윤석열 투자 요청에 머스크 한국은 최우선 후보지 중 하나다. 서로 약간 서로 화상으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죠. 머스크는 이제는 한국을 최우선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 한국 부품이 좀 우수하다. 뭐 이런 얘기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 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게 있죠. 누구나 아는 테슬라가 첫 번째로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정말 회담이 잘 된다면 테슬라 전기차 관련주의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 겁니다. 전기차 2차전지. 그리고 두 번째 최근에 인수한 게 있었죠. 어떤 거였습니까? 트위터 인수 관련 이슈로 인한 IT나 이젠 더 본다면 플랫폼 이런 사업들 최근 뭐 카카오나 네이버의 주가가 여전히 저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플랫폼 관련주라든지 IT 관련주의 강세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우주 사업도 같이 병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스페이스X 관련 사업 이슈가 커지면서 우리나라 뭐 방산이라든지 항공우주 이런 관련주들의 강세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겠고 충분히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될 이슈예요. 일론 머스크는 확실히 이 네옴시티 그 빈세만 방안과 같이 아무튼 충분히 수주가 하나 나온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크게 요동치면서 이제 호재거리로 받아들일 내용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중국 비디오 게임 제한을 푼다. 네디즈 텐센트의 주식이 호재거리다. 중국이 뭐 셧다운제라고 해야죠. 뭐 이제 국내에서는 셧다운제가 더 와닿은 표현이니까요. 죄송합니다.
네, 중국이 그 미성년자 게임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그 사용을 지금 제한시키는 정책을 펼치거든요. 그게 셧다운제라고 하고 일단 이거를 좀 풀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당연히 국내 게임주에도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게임주의 강한 상승 모멘텀은 파노입니다. 파노. 중국 파노를 획득하는 것이 우선이고, 지금 OTT 관련주가 중국 파노 획득 관련 이슈로 지금 강세가 많이 나와줬잖아요. 게임주 역시 중국 파노 이슈로 일단 획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좀 충분히 강세가 나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노 획득하는 게 더욱 우선순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이슈가 나쁜 거냐? 그러진 않아요. 나쁜 이슈는 아닌데, 그래도 이 파노 관련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내달부터 아이고 장을 내렸네. 네. 편의점 봉지 식당 종이컵 제공을 금지한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1년 유예 기간이 존재해요. 1년 유예 기간이 존재하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뭐 크게 상승세가 나와주거나 약세가 나와주거나 그러진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1년이라는 시간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두면서 체크만 해보세요. 삼룡물산 아니면 무림페이퍼 종이 관련주 아니면은 에코플라스틱 같은 플라스틱 관련주, 이런 식의 종목들이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추가적인 강세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은 일단 알고 계시면 나쁠 건 없으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 LG와 삼성과 비공개 회동을 했다. 뭐 패널 공급을 추진한다. 이와 같은 이슈가 나와줬습니다. 최근 메타버스 관련주, 메타버스, 그쵸? 뭐 선익 시스템, 뭐 맥스트, 뭐 자이언트 스텝 등 메타버스 관련주의 약세가 좀 길게 이어지고 있죠. 근데 메타버스 관련주는 내년에 있을, 말씀드리면 구글 AR 글라스라든지 애플 AR 글라스 같이 이렇게 글라스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 차례 강세가 충분히 나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비공개 회담 물론 좋은 내용이긴 한데 다소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메타버스 관련주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딴 것도 아니라 그 실적이요, 실적. 메타버스 관련주가 실적 자체가 워낙 저조하고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주가에 큰 반영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메타버스가 성장주로서 미래 값어치를 보고 가는 기업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섹터라고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보여주는 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승세가 다소 제한적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재명 리스크의 이낙연 역할론 솔솔. 이낙연 전 당대표가 지금 복귀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남선 알미늄 같이 주연테크, 뭐 삼보토건 이런 종목도 있잖아요. 범양건영, 덕신하우징, 특히 뭐 남선 알미늄이 가장 유명한 종목이 되겠죠. 남선 알미늄 같이 이런 종목들이 약간 좀 대두되고 있는데, 정치 관련주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이 처음 주식하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있잖아요. 바이오 관련주와 정치 관련주는 위험하다. 그렇죠? 위아래로 등하락이 심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정치 관련주는 저는 그래서 당장 권유 드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정치 관련주 매수와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정치 관련주 되게 좋아하고 정치 관련주로 울어도 보고 웃어도 본 사람이거든요. 정치 관련주를 매수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대선 때, 대선이 우리나라 최고의 이벤트로 지금 뽑히고 있는 만큼 대선 시기 때 맞춰서 좀 하는 걸 권유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옛날에 주식을 처음 공부할 때 있잖아요. 그게 저 처음 공부할 때 제 사수가 알려준 거는, 정치 관련주는 대선 테마주로 하는 게 맞다. 하지만 대선 테마주로 할 거면은 4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한테 말해준 적이 있어요. 4년 전부터 대선 테마주 조금씩 매집을 해나가는 거지, 그 1년 전, 몇 달 전부터 준비하면은 이미 다 오른 뒤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그 가르침을 주시던 사수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 사수 덕분에 뭐 주식을 공부를 많이 했고 많은 걸 배웠으나
그 점은 솔직히 공감을 못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굳이 정치 테마주를 4년 전부터 매수해가지고 길게 끌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튼 네. 정치 관련주는 리스크가 크다는 점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현대로템 관련 얘기는 너무 많이 나와요. 지금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현대로템이 진짜 좋은 기업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뭐 하는 것도 많고 말씀드렸지만 현대로템이 재무도 건전하네요. 재무도 건전하고 수급도 좋죠. 현대로템은. 아이고. 최근 수급 흐름도 좋고 현대로템이 진짜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괜찮은 기업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지금. 자, 그리고 이거는 가짜라고 판명이 났죠. HMM, 민영화, 시동 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뭐 자주 있던 내용이죠. 와 어디 민영화 한대 어디 뭐 한대 하면 뭐 인수한대 이런 얘기 나오면은 항상 보면은 사실 무근으로 끝납니다. 일단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사실 무근으로 끝났다고 해서 에이 거짓말이었네 하면서 덮어둘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래도 체크를 해줘야 돼요.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나중 가면 또 이제 인수한다 매각한다 이런 얘기로 말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은 그래서 금일 증시는 아무튼 좀 상승세가 나와준 건 좋은데 좀 아쉬움이 컸다. 첫 번째로 요약하면 그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상승 종목 대비 그쵸 코스피의 상승 종목 대비 상승세가 좀 아쉬웠다. 상승폭이 좀 아쉬웠다고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급등 종목들 확실히 조심하시고요. 지금 최근 급등 이게 워낙 개별주의주로의 강세장이 나와주다 보니 급등 급락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리스크가 크다. S&T 에너지도 그러죠. 이 급등 및 급락이 너무 쉽게 나오고 있으니까 좀 주의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종목 선정할 때 뉴스 보고 매수하지 마시고 우리가 미리 먼저 이런 좋은 이슈가 알고 있으면은 뉴스 보기 전부터 좀 매수한 다음에 뉴스 보고 매도하는 삶이 됩시다. 우리 언제까지나 그쵸? 개인 투자자가 왜 주식에서 돈을 못 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뭐겠습니까? 다 뉴스 보고 매수하고 뉴스 보고 해서 그래요. 그쵸? 뉴스 보고 부자 되면은 누구나 부자 됐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누구나 뭐 뉴스 보고 부자 되고 이런 식의 불가능한 거 다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 좀 현명한 좀 깨어있는 개인 투자자가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아, 네, 좀 이상한 소리를 좀 많이 했네요, 갑자기. 아무튼 간에, 네,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 것 같고요. 내일 말씀드린 것처럼 FOMC 의사로 꼭 공개했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나 주목해 보세요. 물론 주목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제가 내일 아침에 내가 그거 가지고 다룰 거라서 귀찮아 하시는 분은 그냥 제 방송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그냥 다뤄가지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이것으로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